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페미니스트계가 좀 복잡해지더군요. 이게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페미와 한 40대 이상 되는 올드페미, 올드페미라고 해야 될지 어찌 그 세대별로 이게 조금 이게 분열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영페미와 기성페미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죠. 현재 이제 여성의당이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합류하는 그런 페미들도 있고 따로 이제 그거와 별개로 현재 이제 영페미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이제 등장한 영페미들은 일찌감치 이제 비혼주의를 많이 선언했죠.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것은 미혼에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비법률혼을 얘기를 하거든.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강력한 그런 그 뜻을 이제 비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혼은 사실 일본식 용어예요. 네. 그 일본에서 이제 그런 칭했어요. 비법률혼을 가리켜서 비혼.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 라는 것을 이제 비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비 운동 그리고 포노 운동을 해요. 그게 같은 뜻인데 포비는 이제 비혼 또 비자녀 비데이트 비섹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포노는 이제 노 섹스 노 베이비 노 메리지 노 데이팅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운동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작은 이렇게 소모임 같은 것도 꾸려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페미들은 완전히 이제 홀로 살겠다라는 건데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도 않고 섹스도 하지 않고 그런 건데 이제 그것을 꼭 그렇게 저는 단정 지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이렇게 젊고 어떤 그런 그 운동이나 사상에 대해서 이 깊이가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한 가지 어떤 그런 거 충고랄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그렇게 나는 비혼이다, 비섹스다, 비결혼이다, 비연애다. 그것을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페미들은 요즘 한참 그런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사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거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데이트를 할지 안 할지. 그러면은 데이트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신청교도주의인가? 그러면 신금욕주의인가? 모든 욕망과 그걸 억누르는 금욕주의자인가? 수녀 비슷하게 살겠다는 건가? 저는 굳이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명분을 뭘로 삼느냐 하면은 가부장제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참 말이 무시무시하죠. 그러면은 기성세대가 아니고 제가 이제 20대 무렵에 그걸 가부장제를 하면은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현재 그 영페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페미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우리가 5년 전에 이제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5년 전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지금 막 이제 20대가 된 그런 그 또래들이에요. 그 또래에서 비혼을 선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과연 그럼 그 세대가 가부장제에 대해 얼마나 그러면 억압을 받았는가?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것은 페미니즘이 논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차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부장제가 무너진 사회이고 남녀노소상 다 무너진 사회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와서 가부장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그런 아주 그냥 극단적인 말로서 포비 선언을 하고 포노 선언을 꼭 해야 되는가? 마치 이 영페미니들을 보면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이렇게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그 창을 들고 덤비잖아요. 돌격하잖아요. 그 옆에 이제 종자였던 산초 판사가 저거 풍차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돈키호테는 풍차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하죠. 거인이라고. 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부장제가 이미 무너지고 남성 중심 사회가 이미 다 무너졌고 남성이 그 억압하는 사회가 아닌데 왜 그것을 가부장제의 숨통을 끊겠다고 더 나아가서 포비 선언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람이 일을 참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미국의 그 신진 페미니스트로 등장해서 그 68 혁명 이후에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영페미로 등장해서 그 페미니즘의 아이콘이 된 그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정말 그 싱글들이 그 싱글 페미니스트들이 우상이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쭉 살았으니까. 그런데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60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국. 누구냐면은 그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찬 베일 있잖아요. 배트맨이나 뭐 아메리칸 사이코 이런 그 영화에 나왔던 크리스찬 베일의 부친 데이빗 베일과 결혼을 했어요. 60살에 글로리아 스타일. 결국 결혼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데이빗 베일이 뭐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병이 나서 뭐 결국은 또 이제 과부가 되었지만은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결국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그 크리스찬 베일이 부친과 결혼을 할 때 페미니즘이 배신자라는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혼주의자들이 그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아무리 페미니즘의 아이콘이라 그래도 본인이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결혼하겠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페미들도 나는 비혼이다. 나는 비섹스다. 비베이비다. 그런 걸 저는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단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평생 연애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많이 좀 이렇게 좀 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는 비혼이 대세이긴 맞아요. 그거는 남녀 공이 결혼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꼭 이게 우리가 뭐 페미니즘 영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혼자 살기에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그 직장 다니고 또 뭐 부모가 도와줘서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말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는 게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니까 비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람 일은 또 알 수가 없어요. 연애라는 것은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오거든요.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사대 그 비극 중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그 불꽃 같은 그 사랑이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단 5일 만에 일어났던 그런 그 연애 비극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정말 내가 연애하지 않는다라고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쓰나미처럼 덮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왜 그 아주 그 젊고 빛나는 시절을 가진 영패미들이 연애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꼭 선언을 해야 되고 그것을 명분을 가부장제에 숨통을 끊어놓겠다? 이것은 이게 참 그 페미니즘 운동이 이래서 시대착오적이다. 늘 제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에서 얼른 그 페미니스트들은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창 좋은 나이잖아요. 왜 포비니 포노니 왜 그런 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나요? 그래. 저는 페미니즘에서 영페미들이 하루빨리 해방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